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으로 불렸던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가 지금 막 끝났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큰 격차 4대1의 스코어로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승 경쟁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어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대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사실 아직도 선두인 아스널이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의 추월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전 그 프리뷰 때 이제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이 화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위축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중요한 경기 앞두고 안 그래도 그 아스널이 최근에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그렇죠. 예, 토트넘하고의 북런던 더비와 이어진 뉴캐슬전에 연달아서 패하면서 그때 이제 4위에서 밀려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아르테타 감독이 그렇다면 내가 선수들 먼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완패를 당했잖아요. 네. 이런 여전히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좀 그리고 경기적으로도 그 우려했던 위축된 모습이 나온 것 같기도 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겁을 먹어서 진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경기를 시작한 방식이 도움이 안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이런 맨시티 같은 팀과 우리가 정면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다. 우승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기 안 했다. 뭐 아직 경기 남아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대단한 팀과 이제 경기를 한 거고 솔직히 그게 레벨이다. 솔직히 맨시티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거지. 우리가 뭐 스스로 겁먹어서 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준차가 났던 거 사실이고요. 맨시티가 한 수 위였고요. 그 전술 싸움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이 완패했고요. 뭐 이건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승부수들이 확실하게 통했었어요. 위축된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예, 외대고르의 그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라던가 정작 가장 우려했던 홀딩은 이 경기에서 아스널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은 정작 홀딩만 겁먹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은 다소 위축된 모습들이 있긴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여기다 대놓고 또 끝났는데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겁먹었다. 내가 이제 가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기 주요 장면들 그리고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차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맨시티가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케가 이 경기에서 부상 후 빠졌잖아요. 그리고 아케 대신에 워커가 이제 선발 출전하면서 워커 오른쪽 풀백 그리고 아칸지 왼쪽 풀백으로 최근에는 계속 3-2-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그 무패 행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월 11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4-3-3을 가동을 했습니다. 사실 승부수를 던진 거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중요한 경기 때 직전의 흐름들과는 다른 그 선발 명단을 꺼내긴 했는데 과거 챔피언스리그 분수령 때는 그게 잘 안 먹혔지만 올 시즌 특히 이제 아스날을 만날 때 유독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머리를 쓸 때마다 잘 먹혀든다. 즉 이제 약간 그 아르테타 감독의 다음 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분명히 함께 했던 사이기도 하고 맨시티 잘 아니까 대비했을 것을 알고 허를 찌른 게 아니냐. 4-3-3을 4-3-3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포석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또 이제 거의 이제 같은 포진끼리 붙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전력이 강한 팀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장기 둘 때도 똑같이 이렇게 두다 보면은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둘 때 그러면 결국은 한 수 위가 이기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다만 그래도 조금 모험수였다면은 아칸지가 물론 도르트문트 시절에 왼쪽 풀백을 선 적이 있긴 하지만은 맨시티에서는 왼쪽 풀백을 한 번도 선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도 왼쪽 풀백을 세웠는데 심지어 잘했습니다. 요게 또 이제 노림수들이 선수가 잘해주면서 살아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뭐 예상한 대로의 좀 4-3-3으로 이제 구성도 뭐 다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뭐 지금 수비 라인에 뭐 토미아스라든지 살리바라든지 뭐 빠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홀딩이 나온 것이 이제 최근의 변화인데 일단은 이 경기가 기운 이유가 선제골이 좀 빨리 나왔어요. 매우 이른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아스널이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아르테타 감독이 겁먹지 말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작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그분님께서 달려들어라. 그래서 완전히 라인 쫙 올리고 계속 이게 붙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맨시티는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후방에서 볼을 돌리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데르송이 이제 스톤스한테 패스를 준 과정에서 여기도 이제 선수들이 2명이나 압박을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톤스가 롱 패스를 보낸 거를 혼란이 이제 여기 홀딩하고의 몸싸움에서 버텨내면서 받아낸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바이언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골이 나왔었잖아요. 받아냈고
데브라이너가 빠르게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혼란이 도리어 아스날 선수들을 유인한 상태에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더브라이너가 볼을 끌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먼저 넣었던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혼란을 앞에만 박아두고 네. 슈팅만 노리게 했는데 최근엔 전술적인 영향력을 크게 해줬고 그걸 또 혼란이 잘해주면서 맨시티의 공격력이 좀 더 풍부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2분경에는 진체코의 롱스로인에서 시작된 이제 공중볼 패스를 양 팀이 주고받는 그런 공방전 속에서 진첸코가 헤딩 미스로 뒤로 흘린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그 베실바가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낸 다음에 돌파를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제 램스데일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6분경에는 또다시 이제 워커가 전진 패스 수비 진영에서 쭉 준 거를 하프라인 밑에서 혼란이 받아서 여기서 또 이제 혼란이 돌아서면서 그대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어요. 예. 이게 약간 역으로 갔어요. 예. 이전까지는 항상 더브라이너가 찔러주고 혼란이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역으로 혼란이 찔러주고 더브라이너가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브라이너가 이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베나이트가 이제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낸 거였고요. 28분경에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황수 이제 나오는 대로 더브라이너가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혼란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수비 2명이 있었는데 혼란이 양발 드리블로 제끼고 들어갔어요. 예. 라크로케타 형태로 예. 제끼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공격 과정에서 31분경에 그릴리시가 이제 그 대각선 크로스 찔러준 거를 혼란이 받아서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도가 없는 곳인데도 워낙 혼란의 슈팅이 강하다 보니까 간신히 이렇게 쳐낼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정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아스널의 공격다운 공격이 35분에서야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웨데고르가 이제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사카가 조금 측면에서 볼을 끌다가 웨데고르한테 다시 리턴 패스를 준 거를 웨데고르가 이제 횡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파티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곧바로 36분경에 그 1분 뒤에 아스널의 공격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릴리시의 패스 받은 더브라이너가 그대로 달려 들어가는 그릴리시를 향해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그릴리시가 패스를 내준 거를 혼란이 받아서 특유의 그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예, 결국엔 전반전에도 맨시티가 많은 골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만들면서 추가골을 노렸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39분경에는 귄도안이 이제 그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전진 패스를 준 거를 그릴리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받아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으나 여기서 이제 홀딩이 결정적인 태클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41분경엔 이제 뭐 아칸지의 스로인에서 시작된 공격에서 아칸지의 전진 패스를 이제 귄도안이 받아서 드리블로 골라인 앞까지 치고 가다가 컷백 패스를 준 거를 혼란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램스데일 골키퍼가 다리 사이로 막아냈죠. 다리 사이를 향하는 좀 날카로운 슈팅이었거든요. 예. 결국 이제 추가 시간에 맨시티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더브라이너의 프리킥을 스톤스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부심의 판정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예.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스톤스가 옵사이드 위치에 없는 게 뒤늦게 확인되면서 거의 동일선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골이 인정이 되었던 거였죠. 사실 뭐 파산 공세에 비해서 오히려 득점이 적었다고도 할 수 있는 전반전이었는데 네. 두 번째 골을 넣고 전반전을 마쳤다는 것은 맨시티가 확실하게 좀 승기를 잡았다. 뭐 슈팅 숫자는 8대2. 네. 그러니까 네, 아스날 슈팅이 딱 2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하나는 이제 코너킥에서의 마갈량에스의 헤딩 슈팅이었거든요. 그리고 빅찬스도 맨시티가 2번 잡는 동안 아스널은 단 하나의 빅찬스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점유율도 6대4로 맨시티가 크게 앞섰고요. 뭐 당연히 기대 득점도 맨시티 1.16골, 아스널 0.12골.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물론 뭐 아스널이 한번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맨시티가 주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후반전에도 뭐 맨시티의 주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디아스가 이제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여기서 또 이제 혼란이 하프라인에서 받아냈는데 사실 여기서 마갈량스의 수비가 아쉬웠어요. 앞에서 끊어낼 수 있었는데 예. 낙하 지점을 잘못 포착하면서 마갈량스 앞에서 볼이
크게 튀면서 뒤로 흘렀고 이를 이제 혼란이 받아서는 그대로 치고 가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 골키퍼가 선방해냈고 이를 이제 그 베나이트가 걷어낸 거를 글리시가 다시 받아서 뒤로 패스 준 거를 베실바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홀딩이 6탄방어로 막아냈었습니다. 홀딩이 요소마다 잘 막아줬어요. 최근에 계속 실점의 네. 빌미들 제공하면서 홀딩 후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홀딩이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맨시티의 세 번째 골이 터져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자멸한 골이었습니다. 네. 웨데고르의 백패스 미스를 더브라이너가 가로채가지고 그대로 이제 혼란한테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혼란이 볼을 끌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이제 달려들고 있던 더브라이너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더브라이너가 수비 다리 사이로 빠지는 정교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혼란이 사실 더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다가 이제 역이용하는, 상대가 이제 나만 맞겠지, 내가 슈팅하는 걸 생각하겠지 하는 역이용하는 그런 네. 그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혼란이 더브라이너한테 패스를 줄 때 3명의 아스널 수비들이 혼란한테 붙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브라이너가 노마크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역으로 활용한 맨시티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더브라이너가 멀티골, 그 혼란이 멀티도움을 기록했던 거였죠. 예. 우연이라기보단 사전에 준비된 플레이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다급해진 아스널이 이제 이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던 마르티넬리가 사실상 한 게 없었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아스널은 그나마 마르티넬리가 팀 공격을 주도했었는데 이 경기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자카는 원래 조금 몸이 아팠던 것 때문에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빼고 조르지뉴와 트로사를 교체 투입하면서 조금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이미 3점이기 때문에 전세가 거의 기울긴 했었지만 희망을 또 놓아서는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71분경에는 부진했던 웨데고르요. 예, 사실상 자책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인 백패스 실수도 범했던 웨데고르를 빼고 스미스로우를 넣었고, 이제 같은 시간에 맨시티는 균도안을 빼고 마레즈를 투입을 했습니다. 도리어 조금 더 공격적인 카드를 넣은 맨시티였죠. 그리고 이제 80분경에는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더브라이너를 빼고 알바레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널은 제수와 사카를 빼고 은케티아와 넬슨을 넣었는데요. 그래도 이 교체 카드들이 조금은 효력을 발휘하면서 추격하는 골을 넣었습니다. 조르지뉴가 센스있게 패스를 수비 2명 사이로 파고드는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트로사르가 받아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홀딩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홀딩이 얘는 수비적으로도 잘했는데 골까지 넣으면서 네. 홀딩의 각성이다. 역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맨시티는 마지막 교체 카드를 썼는데요. 글리시를 빼고 포든을 투입을 한 겁니다. 사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추격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3골을 더 넣기는 좀 어려워 보였어요.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혼란이 머리를 풀었죠. 예. 머리를 풀고 얼마 안 돼서 경기 마무리를 짓는 골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게 그 상대방이 걷어낸 거를 스톤스가 그대로 헤딩으로 밀어줬고 여기서 이제 교체 투입된 포든이 굉장히 센스 있는 본인의 그런 그 천재성을 보여주는 볼 터치들을 3번을 연달아서 가져간 다음에 패스 찔러준 거를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혼란이 왼발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였습니다. 네, 사실 이때 머리끈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경기 중에 여러 번 머리 만지더니 그냥 풀어버렸는데 경기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니다. 이게 관계없다. 드디어 족쇄를 푼 거다. 오히려 상대 수비수가 현혹됐다. 이 머리에.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의 추격골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맨시티의 쐐기골이 나오면서 4대1 사실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보기엔 좀 큰 격차의 스코어와 내용 속에 우승팀이 좀 가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 기록을 놓고 봐도 맨시티가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그 슈팅 숫자도 14대 8이었고 그것도 이제 맨시티는 굉장히 다 위협적인 슈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문 안에서의 슈팅들이었잖아요. 반면 이제 아스널은 슈팅 8회 중에 4회가 중거리 슈팅이었고 당연히 유효 슈팅이 9대 2로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아스날이 그래도 막판에 조금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52대 48이었고 기대 득점도 맨시티의 2.1
8골, 아스널 0.5골. 즉, 뭐, 2대 0으로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 후반전엔 그래도 아스널이 조금 공세적으로 나서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그냥 공격만 했다 뿐인 거죠. 선수 교체들이 효과를 네. 발휘하겠지만, 솔직히, 맨시티가 3대 0이 네. 된 이후에 조금 느슨하게 경기한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에서 확실히 주목해볼 게, 바이언하고의 경기에서도 골들이 대부분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도리어 역습으로 골을 넣었잖아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다.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역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더브라이너와 혼란이라는 이 유닛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저는 이 경기에서 혼란의 활약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혼란이 그래도 대부분은 상대 박스 안에서 플레이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도리어 가장 많이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찔러주는 패스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내려와서 버텨주고 찔러주는 패스들을 상당히 많이 한 건데요. 그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점유 구역을 보더라도 볼이 없을 때 혼란이 이렇게 종적으로 많은 구역을 점유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혼란을 케인처럼 썼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전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볼이 있을 때도 혼란보다 도리어 그 더블라이너가 더 위에서 뛰고 있는 거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가능한 게 혼란이 그가 롱패스를 줄 때 다 받아내는 거예요. 예. 이게 경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혼란의 정말 무서운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경합 그래프에서 혼란이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혼란이 이 경기에서 멀티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7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게 아스널의 플레이메이커인 웨데고르와 동률입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골잡이인 혼란이 도움 기록에 있어서도 이제 오히려 이제 리그 상위권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혼란을 완전체 공격수로 가르디올라 감독이 키워내는 것 같구나. 물론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5도움, 6도움 막 이렇게 기록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그때는 그냥 박스 안에서의 패스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찔러주는 패스들. 당장 오늘 경기 2도움이 전부 다 찔러주는 스루 패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각성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란은 결국 그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33호 골을 기록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요. 이건 이제 그 38경기 체제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인 거죠. 예. 뭐 이전에 1993-94 시즌 앤드류 콜, 그리고 1994-95 시즌 앨런 시어러가 34골 넣긴 했지만은 그때는 42경기 체제였으니까요. 그 34골 기록도 뭐 곧 깰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닌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명칭하고 이제 대회 포맷이 바뀌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 전 1부 리그까지 다 합치더라도 잉글랜드 1부 리그 외국인 선수 최다골 타이를 기록한 겁니다. 종전 기록이 이제 1951-52 시즌에 이제 칠레 공격수였던 호르헤 로블레도의 기록과 동일한 기록인 거죠. 이것도 이제 곧 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더브라이너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더브라이너는 아스널 킬러거든요. 네. 아스널 상대로만 8골을 넣으면서 특정 팀 상대 최다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이번 시즌 전반기에도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혼란의 마지막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골과 도움을 동시에 달성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2골 1도움을 올리면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골과 도움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혼란과 더브라이너가 아스널 상대로 연달아서 골들을 넣는 모습들을 두 경기 연속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맨시티는 아스널 상대로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널 상대 프리미어리그 12연승. 예. 거의 이 정도면 경쟁 라이벌이 아니다. 네.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그러니까 바이에른에게 도르트문트가 있다면 예.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매번 지잖아요. 예. 맨시티한테는 아스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 아스널이 선두를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판이 바뀌지 않겠느냐 싶었지만 결국에는 맞대결에서 완패를 당했다. 네, 사실 그거가 그 두 번의 맞대결을 아스널이 승리했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1위 거의 지금 이미 확정이 됐을 거예요. 네. 심지어 게다가 FA컵 맞대결 때도 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 아니겠느냐. 네. 득실점을 봐도 33득점 5실점으로 거의 뭐 골도 12경기에서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만 아스널은 왜 패했냐 이걸 확인하려면은 왼쪽이 너무 죽었어요. 일단 뭐 진첸코를 좁혀 쓰는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것도 잘 통하지
못했고 진첸코도 실수가 많았었고요. 마갈량이스도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무엇보다도 완전히 죽었어요. 이번 경기에서. 네. 그리고 자카도 확실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하면서 도리어 예전에 안 좋았던 자카 화내는 그리고 막 거친 파울하는 그런 자카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왼쪽 측면이 28%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나마 오른쪽 측면 공격으로 어떻게든 대응해 보려고 했으나 뭐 승부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아스날이 선두를 달리면서 또 주목됐던 선수가 맨시티에서 내보냈던 제주스하고 이 진첸코였는데 거르돌라 감독이 이 선수들 없어도 네. 충분히 뭐 결과를 낼 수 있구나. 거르돌라가 옳았구나. 결국 이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결과예요. 아스널은 이번 맨시티전에 패하면서 이전 그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잖아요. 그러면서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선두팀이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게 2008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네.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바로 아스널이었고요. 아스널 그때는 4경기 연속 무승에 이어서 첼시전에 패하면서 5경기 연속 무승이었고요. 아스널이 원래 1위였는데 2위까지 내려갔었고 결국 시즌 마지막 기록은 3위였습니다. 네. 그때 맨유가 승점 87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첼시가 85점 2위 그리고 아스널이 83점 3위였던 거였죠. 네,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당시가 떠오르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경기 결과가 끝나고 통계 매체인 옵타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을 재집계했는데 뭐 이 정도 확률이면 거의 결판 난 거 아니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전히 물론 뭐 아스날이 승점 2점 앞서고 있긴 한데요. 맨시티가 2경기를 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2경기 다 이기면은 사실상 뭐 이거는 뒤집고도 남는 승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75점 1위, 맨시티가 73점 2위지만 2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 주도권은 맨시티한테 있다. 그래서 맨시티의 우승 확률 네. 92.06%, 아스널은 7.94%, 그러니까 네. 8%도 안 될 정도니까 지금 1위인 팀이 민망한 그런 수준이에요. 앞으로 일정표를 보면 그게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맨시티가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4강과 그리고 또 이제 FA컵 결승까지 추가적으로 경기들 치러야 하긴 하지만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남은 일정들이 맨시티가 더 수월해요. 예. 뭐 그가 풀럼하고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웨스트햄, 리즈 유나이티드, 그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치르고 에버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 그리고 첼시, 브라이턴, 브렌트포드로 경기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 챔피언스리그 결승 가더라도 프리미어리그가 끝나고 있는 거고 FA컵 결승전도 프리미어리그가 끝나고 나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뭐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그나마 까다로운 경기라고 한다면은 브라이턴 원정 경기가 조금 까다롭다 정도밖에 없잖아요. 예, 첼시도 별로 까다롭지가 않아요. 네, 첼시는 그렇죠. 지금 램파드 임시 감독 오전 전패라서 예. 반면에 아스날, 물론 아스날도 첼시가 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또 이건 모른다. 예, 왜냐면 런던 더비니까 그러니까요. 예, 더비 라이벌은 또 다른 데다가 또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가 다음 경기가 일주일 뒤에 있어요. 일주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가 저는 어떤 의미에선 감독 교체 적기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때 아니면은 또 이제 미뤄지게 되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무엇보다도 그 다음 뉴캐슬 원정이 예, 사실상 정말 까다로운 경기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브라이튼도 경기력이 좋고요. 네, 거기다 무엇보다도 뉴캐슬 원정은 지난 시즌 아스널이 예. 4위에서 밀려나게 됐던 결정적인 경기였어요.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지고 나서 곧바로 이제 뉴캐슬 원정에서 대패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기 때문에 딱 4위가 바뀐 거였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지금 노팅엄도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고 또 울버햄튼도 지금 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없는 아스날. 전승을 해도 우승을 못할 수 있는데 전승조차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이 경기 결과로 맨시티가 굉장히 유력해졌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한준TV에서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과연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올 시즌 누가 될지 이 치열한 경쟁의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